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텍스트 마이닝 중에서 우리 토픽 어널리시스, 주제 분석이라고 하는데 우리 토픽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분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론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픽 분석을 실습을 할 때 서킷 런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모형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토픽 분석을 그래프로 표현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림으로. 그걸 우리가 IDM이라 그래서 인터토픽 디스턴스 맵을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젠심이라는 우리가 모듈을 가지고 또 써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소스 코드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별도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토픽 분석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책을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단어들이 묶여서 문장이 되고요. 문장이 묶여서 이런 패러그래프가 형성이 되고 이런 패러그래프들이 문단이 여러 개 묶여서 이런 챕터라든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여태까지는 도큐멘트, 문서하고 단어과의 관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토픽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하나의 문서에 하나의 주제가 표현된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문서에도 여러 가지 토픽들, 주제들이 이렇게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문서에도 보시면 이런 색깔별로 예를 들자면 여기는 한 4개의 토픽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이런 토픽들이 문서 안에도 여러 가지 주제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형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문서를 가지고 문서를 쪼개서 단어 형식으로 쪼개서 분석을 여태까지 했는데 이러한 단어들, 즉 문서 안에는 여러 개 토픽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토픽들은 또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단어들이 하나의 토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서에는 하나의 토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토픽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이용을 해서 확률 모형을 쓰는데 확률 모형에서 쓰는 게 이 딜리클레라는 확률 모형을 쓰기 때문에 LDA 모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잠재 딜리클레 모형이라고 우리가 불러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거쳐서 우리 파라메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베타하고 감마 이런 모형을 찾아내는데 이 베타는 토픽하고 단어 간의 관계의 확률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 값도 있고 나중에 우리가 감마라고 했는데 감마는 우리가 문서하고의 도큐멘트하고의 관계를 감마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개념을 하는데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하나의 도큐멘트에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이 단어하고 이 단어들 문서하고 이 텀의 관계만 우리가 봤는데 실제로 그 안에 분석을 해보면 이런 단어들이 모여서 이런 주제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주제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주제들이 하나의 문서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문서에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모형이 나옵니다. 단어들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문서들이 있고 이 문서들 안에 이런 단어들이 있고 이 단어들은 텀 도큐멘트 매트릭스로 형성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 안에 이 도큐멘트 안에 또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다이렉트로 연결하지 않고 보면 이런 주제들이 있다는 거죠. 즉 뭐냐면 이런 도큐멘트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문서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러한 주제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신문 기사들이 쭉 있는데 그 기사 안에는 스포츠 관련 기사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연예 기사가 있고 정치 기사가 있고 사회 기사가 있겠죠. 그죠?
도큐멘트 1은 정치기사, 도큐멘트 2도 정치기사, 뭐 얘는 사회기사, 얘는 연예기사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럼 도큐멘트 1은 정치기사면 정치라는 토픽하고 서로 연결이 돼 있겠죠. 이 연결돼 있는데 이 연결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면 특정한 토픽은 또 특정한 단어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치 토픽이면 정치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단어들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 1은 어떠한 단어들로 구성이 분명히 되어 있을 거고 이 토픽들이 이 문서는 이 단어들로 이 안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서들도 중요한 단어들을 골라내서 토픽으로 분류해내면 어떤 토픽으로 있는 도큐멘트인지를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단, 이 도큐멘트 1은 하나의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도큐멘트는 A라는 토픽과 B라는 토픽을 동시에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모형을 이용해서 도큐멘트 A가 토픽을 몇 개를 갖고 있는지 또 연결을 해줄 수가 있고 이 단어들도 이 보이라는 단어가 또는 특정한 토픽에만 연결이 되지 않겠죠. 이 단어를 쓰는 두 번째 토픽도 이 단어를 쓸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도큐멘트하고 텀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매트릭스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중심적으로 봤지만 실제로 주제 분석을 하게 되면 확률 모형, 디클레라는 확률 모형을 이용을 하면 이 도큐멘트들이 갖고 있는 주제, 토픽과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토픽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새로운 토픽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실제로 우리가 구분하는 거는 도큐멘트와 단어가 눈에 보이지만 그죠? 실제로 이렇게 단어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그 도큐멘트, 뭐 신문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안을 우리가 확률 모형을 이용해서 보게 되면 실제로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서로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도큐멘트에도 있을 수가 있지만 뒤에 그 다음 문서들마다 이런 주제들이 서로 같이 묶여 있어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분류해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도큐멘트하고 단어들로 텀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 매트릭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토픽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이 문서들이 어떤 토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텍스트 마이닝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의미 연결망 분석, 중요한 단어를 찾아내고 그 중요한 단어들 간의 연결성을 보는 것도 중요한 우리가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신문 기사들 또는 논문들 또는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분류해내서 어떤 토픽으로 우리가 문서들이 묶여졌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문서를 묶여놓고 보면 뭐 책을 놓고 보면 책을 분석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책들은 뭐 연애 관련된 책들 이렇게 주제로 이런 책들을 묶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토픽 분석도 실제로 텍스트 마이닝 할 때 많이 쓰는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토픽들을 발견해냈을 때 이 전체 문서하고 이 단어들의 관계가 토픽이 하나일지 두 개일지 세 개일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군집 분석에서도 보면 군집이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 모른다 그랬죠.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큐멘트와 단어들이 토픽으로 연결이 돼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묶어 봤을 때 토픽이 하나짜리고 될지 토픽이 두 개로 나누면 될지 토픽이 뭐 몇 개로 묶어질지는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단어하고 도큐멘트 사이에 관련된 토픽을 두 개로도 분석해 줄 수가 있고 세 개로도 분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실습을 해보겠지만 실습할 때도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군집 분석처럼 여러 번을 우리가 돌려보고 그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토픽을 우리가 내가 직접 보면서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픽 찾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토픽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이 토픽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분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관련돼서 많이 알고 있어야지만 토픽 분석을 했을 때 이 토픽들을 제대로 우리가 골라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토픽 분석에 대한 거를 실제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